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과로사 산재 사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산재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인정기준에 대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그냥 나열하는 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설명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각각의 그 기준에서 어떤 부분을 실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가, 그리고 과로사 산재 사건의 그 획일적인 기준만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 방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오로지 한 주 평균 52시간을 넘겨야만 하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사건을 조금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과로 인정기준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병 전 12주간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산재가 되고 52시간이 안 되면 산재가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미리 예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은 개괄적으로 접근하면 52시간이 안 되는 사건이 직접 조사하고 자료를 찾아내고 그리고 시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52시간을 넘길 수도 있고, 52시간에 많이 미달되던 그 사건도 48시간 그리고 50시간 등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업무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입체화시켜서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과로 요건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은 대부분 뇌출혈과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의 갑작스런 출혈 또는 경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출혈 그리고 또는 경색으로 인한 사건은 만성적인 과로도 원인일 수 있지만 발병 전 한 주간의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 그리고 또는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그 발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의 변화가 원인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단기과로 인정 기준인데, 과로사 산재 사건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적은 상황이지만 발병 전 한 주간의 급격한 과로 상황 또는 업무량과 업무의 스트레스적인 급격한 상황 등을 부각시켜서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도 있으니, 만성과로 인정 기준인 한 주 평균 52시간에만 매몰된 채 과로사 산재 사건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로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점도 단편적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판단해서 과로사 산재 사건의 시간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성을 주장하는 그 방식은 과로사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산재 사건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사망사건은 항상 유족이라고 하는 마음 아픈 가족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대하는 그 방식이나 시간을 조사하는 그 열정은 다른 사건보다 더 심도 깊고 집중력을 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저희 노무법인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과로로 사망하신 그 분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해법이 나오기도 한다는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무적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그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로 여부를 조사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 1차적인 그 주장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로라고 하는 것은 과로사 산재 사건을 주장하는 하나의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그릇만 아무리 크게 키웠다 하더라도 그 그릇의 내용물을 채우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용물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물을 얼마나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고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위원들이 보기에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제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내용을 어떻게 조사해서 채워넣으면 과로사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그 판정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영상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방식을 바탕으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된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들의 산재 승인 관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이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한 주 평균 52시간이 넘으면 된다, 그리고 52시간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유가족의 향후 생활이 달려있는 그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최초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서 유리한 자료는 더욱 강조하고, 그리고 불리한 측면은 방어하는 그 논리를 구성해서 최종 심사하는 그 과정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집중력 있게 사건을 밀고 나가는 그 산재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과로사 산재 사건의 승인율을 올리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